백억 효과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박원순 시장 얘기 오랜만입니다. 오늘 서울시가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오늘 출근길도 매우 답답하셨죠?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을 기록하면서 하늘이 정말 뿌였는데요. 서울시는 그제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을 내리면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실효성 여부를 놓고 찬반이 정말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가 된 첫날인 그제 도로 교통량을 보면 1.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첫 시행치고는 유의미한 결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생각했을 때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통 크게 하루에 수십억 원씩 공중에 뿌리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이 오가고 있는지 앞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더 짚어주기 위해서 김성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럼 좀 이 시각 광화문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있는 이 뉴스특급 동아미디어그룹 동아미디어센터 1층에 자리한 이제 뉴스특급 스튜디오 바로 뒤편인데 아까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지만 여전히 뿌연 거는 분명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있었거든요. 어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제도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긴급 문자로. 내일 또 교통 이제 공짜라고 그래서. 근데 아마 국민들이 지금 이제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한번 하면 거의 50억 가까운 국민 세금이 사실은 소요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사실 이게 내 부담이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미세먼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예전과 달리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직접 숨을 쉬어 보시면 정말 이게 목이 아프고 답답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는 것은 이제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고 또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그제 이어서 오늘 또 지금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이틀 하면 100억이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100억을 들여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을까?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보고 더군다나 이게 사실 서울시나 인근에 있는 경기도, 인천과 함께 시행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만 시행하다 보니까 특히 또 경기도나 이쪽 인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교통카드나 이런 게 이제 그 감면이 안 되냐 불만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더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는 여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차례 걸쳐 시행됐기 때문에 일단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평론가님 지금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제가 첫날이었잖아요. 도로 교통량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한 1.8% 정도 감소했는데 1.8% 정도 감소하는데 50억 원 썼다. 저희가 효율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평가하기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서울시만 내놓은 게 아니고요. 환경부가 작년 2월에 이미 내놨습니다. 예. 그 내놓은 대책 중에 지금 공공기관 2부제 실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보도 사실은 환경부 차원에서 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그걸 받아서 서울시가 거기에 이제 그 서울시 안에 차량 유입을 최소한 좀 억제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공짜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을 한 거고요. 또 작년에 5월에 서울시에서 시민대 토론회를 열었을 때 시민들이 제안한 방안 중에 하나고 그걸 이제 서울시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특히 초미세먼지 2.5 PM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은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여론의 풍향계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대선 직전에는 어떤 대책이라도 다 내놔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대책을 또 시행하려고 하니까
세금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요즘 젊은식 표현으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미세먼지의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경고가 다 된 바가 있고요. 그 서울시의 1.8% 정도 만약에 대중교통 유입량이 줄었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여도의 측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한 50억 정도를 썼을 때 서울 시민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이 유해성을 좀 줄이느냐라고 하는 검증들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박원순 시장이 과거부터 늑장과 무대응보다는 과잉 대응했다 이런 말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부터 박 시장의 목소리 한번 쭉 들어보시죠. 저는 시민의 안전 앞에서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0년 이미 1만 7천 명이었고요. 이거 계속되면 2060년이 되면 5만 2천 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것은 재난이 아닙니까? 전쟁 상황이 아닙니까? 서울시장 특별 명령으로 즉시 독자적인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전국 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 박 시장의 모토 같은 느낌도 들어서요. 근데 우선 이제 우리 이름은 좀 정직하게 불러야 된다. 무료 버스는 아니죠. 세금 버스죠. 세금 버스인 것이고 계속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게 공짜 버스입니다만 그 공짜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버스다. 예. 이 대기오염 문제, 이 미세먼지 문제는 뭐 어쨌든 뭐 문제가 재앙이 온다면 과잉 대응이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 뭐 시민들이 아침에 나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목이 맥히하고 답답함을 느끼는데 뭐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올해만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고 2, 3년 전부터 등장한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결국 15일, 17일 발령을 했는데 사실은 또 16일 날 어제 가장 심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계획하에서 이게 그중에 일환으로 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게 갑작스러운 문제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예측 시스템이 과연 정교한가?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 국민들에 딱 보여지기에 오늘 미세먼지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버스 공짜입니다라고 탁 대책이 튀어나온다면 시민들이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서울시가 중장기적인 계획도 가지면서 이런 계획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처방은 이겁니다라고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서울 시민들이 숨은 쉬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그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를 뭐 하나의 처방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이 이 잘 좀 정리된 대책들을 갖고 있다는 그 안정감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논란이 작을 텐데 지나치게 좀 적극적으로 보인다는 느낌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스튜디오 내에서도 또 인터넷 뭐 누리꾼 내에서도 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요.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제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과 지금 나머지 지금 그 당내 후보들이 상당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의 칼을 세워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중국발이 많은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전문가들도 뭐 견해도 뭐 다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의 좀 자발적 참여를 지금까지는 권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그 심각하다면 좀 더 강제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옛날 올림픽 같은 경우 보면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반할 경우에는 뭐 벌금만 10만 원 정도. 88년도엔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대중교통은 뭐 그냥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좀 네거티브하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차를 이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벌금을 매기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좀 이 유발자 중심의 그런 환경세 정책. 비슷한 그렇죠. 거죠. 유발자 중심의 정책하는 거. 아마 지금 그게 이제 환경부나 이제 외계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제 서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경기, 인천과도 함께 해야 좀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박원순 시장의 정책 자체가 물론
굉장히 그 실험적입니다만은 왜 또 협치가 없었느냐 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협치 얘기를 하셨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박 시장에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경기도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15일 일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하루 공짜 운행에 약 50억 원이 투여됐습니다. 연간 약 20회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할 때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장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중단하십시오. 제일 큰 두 지자체장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김수혁 평론가님. 네. 남지사는 공개 토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 11월에 사실 이미 경기도가 서울시 대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논란이 됐지만 이게 잠복해 있고 꽤 오래된 논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좀 더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협의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 사실은 협의는 했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일이 터지고 나니까 서로 간에 이제 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책을 보면요. 서울시 대책하고 지금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는 것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차량 이부제 실시하는 문제는요.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남경필 지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서울시는 예산이 많지 않냐. 우리는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데 우리는 더 집중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평가해 줄 만한데 다만 이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차량을 억제하는 것하고 이게 잘 서로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제 오해가 있는 측면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안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날라오는 거는 중국과 외교적으로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금 초미세먼지를 많이 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석탄 화력발전소를 장기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고요.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이 너무 작다고 하는 지적은 있지만 예. 그것들을 줘서 노후 경유차를 빨리 폐차시키는 방법들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안 만드는 것은 아닌데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확 없어지거나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답답하고 지자체 간에 서로 이견은 좀 나오고 이래서 좀 더 답답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좀 협조를 해서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소장님 그런데 저는 박원순 시장이나 남경필 지사나 이렇게 앞다퉈 지금 언론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표현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뭐 시비를 건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수십억씩 공중에 뿌린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자들이 참 제목 뽑기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단체장이 너무 자극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치인들의 얘기는 그 자체로 보는 게 이면에 복선이 있겠죠. 그 얘기는 거꾸로 두 사람 다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경필 지사는 당연한 것이고 최근에 이제 바른정당 탈당하면서 이제 한국당을 복당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력한 지금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죠. 여론조사를 하면 1등은 나오지만 당내 기반이나 당내 도전자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두 사람이 이제 동병상련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만 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서울 경기도 계시는 분들 다 고통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판을 키우자는데 두 사람이 좀 이심전심이 있는 게 아닌가. 최대한 현직 지사들이니까 뭐 그런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미세먼지 비상 조치를 갖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정치권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